중복조합과 관련된 대표형 8번 문제 풀이 같이 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빵 8개와 같은 종류의 우유 7개를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때 세 사람이 빵과 우유를 모두 1개 이상씩은 받도록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그러면 일단 빵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유를 하나씩 주면 남는 빵은 5개고요. 남는 우유는 4개겠죠. 그럼 이 5개와 4개를 다시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그 세 사람을 그냥 우리가 X, Y, G라고 한다면 결국 이 X, Y, G 3개를 가지고 5개를 만드는 중복조합의 수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XX, Y, Y, G라고 생각한다면 X라는 사람에게 나머지 빵 5개 중에 2개, Y라는 사람에게 2개, G라는 사람에게 하나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건 결국 3개, X, Y, G 3개를 갖고 5개를 만들어내는 중복조합의 수가 되고요. 당연히 우유 4개를 다시 X, Y, G에게 나눠주는 것은 X, Y, G 3개를 갖고 4개를 만들어내는 중복조합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은 7 컨비네이션 5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6 컨비네이션 4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외워졌죠? 7 컨비네이션 5 얼마라고요? 21이고요. 얘는 15가 됩니다. 요거 2개 곱하면 31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지? 그래서 상황을 중복조합의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사과 주스, 포도 주스, 감귤 주스 중에서 8병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네, 사과 주스, 포도 주스, 감귤 주스를 각각 적어도 1병 이상씩 선택한다라는 것은 얘네들을 그냥 1병씩 꺼내내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씩 꺼내냈으니까 이제 사과, 포도, 감귤 주스 중에 5병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1병씩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중에서, 그죠? 3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로 우리가 딱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끝났지 뭐. 이까지 거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7 컨비네이션 5가 되고요. 얘가 21 된다라는 거. 그죠? 이제는 뭐 너무 많이 풀어서 외우기 싫어도 외워졌습니다. 그 다음 서로 구별되지 않는 공 10개를 A, B, C 3명에게 남김없이 주려고 합니다. A가 공을 3개만 받도록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그러면 A가 3개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7개를 B하고 C가 나눠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1개의 공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대. 그러면 B하고 C로 7개를 뽑아내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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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를 뽑았다면 남은 공 중에 4개는 B가 가지고 가고 3개는 C가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B, C 2개를 가지고 7개를 뽑아내는 중복 조합의 수가 됩니다. 그지? 얘는 8 컨비네이션 7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8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너무 쉬워. 그 다음 고구마 피자, 새우 피자, 불고기 피자 중에서 M개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가 36개일 때 고구마 피자, 새우 피자, 불고기 피자를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여 M개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 자, 그럼 볼까? 3개 중에 M개를 주문한다는 것은 결국 3개를 가지고 M개를 뽑아내는 중복 조합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중복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순서는 고려 안 하지. 야, 고구마, 새우, 불고기 순서로 시키나 불고기, 새우, 고구마 순서로 시키나 결국 한 판씩 시킨 건 똑같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중복조합이고요.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M 플러스 E 컨비네이션 M이 되는데 그놈이 36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봐. M 플러스 2 곱하기 M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나누기 2입니다. 이 컨비네이션의 계산 결과가. 요놈이 36이잖아. 그러면 요 2개 곱한 것은 양변에 2 곱해주면 되니까 72가 돼요. 이 9 곱하기 8이네? 끝났지? M은 7입니다. 7. 그래서 우리가 M이 7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M은 7인데 자 이제 봐. 고구마, 새우, 불고기 피자를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여 시켜야 되니까 일단 하나씩 시킨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7개 중에 4판만 더 주문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끝났지 뭐. 3H4입니다. 얘 얼마입니까? 6 컨비네이션 4고요. 이것도 이제 외웠습니다. 15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됐지? 그 다음 같은 종류의 선물 4개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줄 때 2명의 학생만 선물을 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보자. 일단 선물을 받을 2명이 누군가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치? 그게 몇 가지냐 하면 4 컨비네이션 2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명이 선택이 됐으면 걔네들이 하나 이상씩은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2명이 받는 거니까. 그 2명 선택한 것 중에서 1명이 다 가져간다면 2명이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1명이 선물을 받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2명은 하나 이상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4개의 선물 중에 하나씩을 먼저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A, B 2명에게 2개의 선물을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2개, A, B 2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중복도 허용하고 순서를 고려 안 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요거 이제 외웠죠? 6개고요. 얘는 3 컨비네이션 2니까 그냥 3입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18가지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쉽죠? 자, 그 다음 4명의 학생에게 8자루의 연필을 모두 나누어주는 방법 중에서 연필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연필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즉 이건 뭐냐면 연필을 그냥 나눠주는 거야. 거기에서 한 명이 적어도 하나 이상씩 나눠주는 경우를 빼면 되겠지. 그치?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 4명을 A, B, C, D라고 한다면 이 A, B, C, D 4개를 가지고 8개를 중복조합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전체 경우의 수잖아. 그래서 뭐 늘 하는 거지만 A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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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D 이렇게 가져갔다면 그죠? 이게 몇 개냐? 2, 4, 6 맞죠? A가 2자루, B가 3자루, C가 2자루, D가 1자루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개를 가지고 8개를 뽑는 뭐가 되는 거야? 중복 조합의 수가 되는데 이 중에서 모든 학생들이 연필을 1자루 이상 가져가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연필은 4자루만 남는 거고 결국 A, B, C, D 4개를 가지고 중복 조합으로 4개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는 11 컨비네이션 8이 되고요. 빼기 얘는 7 컨비네이션 4가 됩니다. 자, 11 컨비네이션 8은요. 얘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빼기 7 컨비네이션 4는요. 이것도 어떻게 돼? 이것도 하다 보면 다 외워지지만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계산합시다. 그럼 얘는 3, 3은 9가 되고요. 2, 5는 10이 됩니다. 55 곱하기 3이니까 165가 되고요. 빼기 얘는 3이 6이니까 35가 빠지죠. 네, 그래서 총 130까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3명의 아이에게 1개 이상씩 나누어주고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1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1개 이상씩 주려고 합니다. 그쵸? 사탕과 초콜릿을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네요. 자, 그럼 봐.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3명의 아이에게 1개 이상씩 나누어준다 그랬으니까 일단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럼 사탕이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쵸? 그 2개를 어떻게 주냐면 봐라. A, B, C인데 일단 하나씩은 다 가지고 간 겁니다. 나머지 2개를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냐면 한 명이 그 2개를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2명이 나누어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봐라. 이 경우에는 이미 사탕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탕을 1개 받은 애는 BC인 거고요. 요 위의 경우에는.
그 다음 아래 경우에서 사탕을 한 개만 받은 애는 C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푸셔야 돼요. 오케이? 좋아. 그럼 갑니다. 첫 번째, 이 하나씩 주고 남은 사탕 2개를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경우는 누가 다 가져갈 건지 선택하는 경우가 3 컨비네이션 1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은 하나씩만 가지고 있을 거고요. 따라서 초콜릿 5개를 받을 수 있는 후보는 2명입니다. 그럼 이 2명이 또다시 초콜릿을 1개 이상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하나씩 주고 나면 3개만 남고요. 이 2명이 3개의 초콜릿을 나눠 갖는 방법은 EH3과 똑같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 3명 중에 하나씩 사탕을 가지고 남은 2개를 어떤 2명이 가져갈 건지 선택하는 게 3 컨비네이션 2고요. 이 경우에는 사탕을 하나만 받은 애가 1명밖에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초콜릿은 1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놈한테만 다 초콜릿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3 곱하기 얘는 4 컨비네이션 3이니까 총 12개가 되고요. 얘는 그냥 3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됩니다. 이 둘을 더하면 총 15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됐지? 그래서 요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머지 사탕 2개를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경우와 2명이 하나씩 나눠 가져가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면 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함수의 개수와 조합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죠? 이 칼럼은 본문의 44페이지의 칼럼 함수의 개수와 그리고 순열 이거와 비교해 가면서 보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두 집합 x는 1, 2, 3, y는 1, 2, 3, 4에 대해서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x1과 x2에서 x2가 더 크면 그에 대응하는 함수 값은 x1 쪽이 더 크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x에 지금 1, 2, 3이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y에 지금 1, 2, 3, 4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어떤 놈인지 결정만 해주면 되는데 제약 조건이 뭐냐 하면 이게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대응하는 함수 값은 더 작아져야 된다는 거지. 자, 이 함수의 개수를 어떻게 세는지 알려드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 y의 원소 중에서 이게 더 작잖아. 그럼 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 2, 3에 대응되는 것들이 서로 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서 없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1, 2, 4가 뽑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중에. 그쵸? 그래서 이렇게 1, 2, 4가 뽑혔으면요. 얘가 작은 쪽이 더 큰 놈의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이 대응하는 놈은 그냥 누구로 결정이 나버리는 거야. 1은 4로 대응이 돼야 되고 2는 2로 대응이 돼야 되고 3은 1로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게 자동 결정이 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함수의 개수는요. 그냥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역의 원소 개수만큼을 순서 없이 뽑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그냥 조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4 컨비네이션 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순서 없이 어떻게 3개를 뽑아내기만 한다면 그 중에 제일 큰 놈은 1에 대응되는 거고요. 중간 놈은 2하고 대응을 하고 가장 작은 놈은 3하고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뭐야? 그냥 조합 4 컨비네이션 3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자. 2번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등호가.
그쵸? 그러면 x1보다 x2가 더 크면 우리가 fx1은 fx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랬잖아. 우리 이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납니까? 3, a, b, c 뭐 이런 거 풀었던 거 기억나요? 여기서 10까지 봤었나? 이걸 만족하는 a, b, c, d 자연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랬잖아. 그럼 이건 뭐야? 3부터 10까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지. 이 문제가 딱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만약에 1, 2, 3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얘가 서로 같아도 되는 거니까 이 대응되는 걸 중복해서 뽑아도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1, 2, 3, 4 중에서 뽑는데 1, 2, 3, 4인데 2, 2, 4가 뽑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대응되는 함수값이 똑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자연스럽게 얘는 1이 2로, 2도 2로, 그 다음 3은 4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의역의 원소가 더 크면 함수값은 크거나 같은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놓기만 하면 순서 없이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놓기만 하면 1이 누구한테 대응될지 2가 누구한테 대응될지 3이 누구한테 대응될지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중복을 허용해서 순서 없이 뽑는 중복 조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4개 중에서 중복 조합으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뽑아내는 중복 조합의 수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함수들의 개수가 이렇게 조합과 중복 조합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봐라. 이거 뭐예요? 등호가 없이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증가함수란 뜻이 되고요.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감소함수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그냥 컨비네이션이고요. 그죠? 게다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뽑아내는 그냥 조합이 되고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야? 중복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역의 원소의 개수에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뽑아내는 중복 조합의 수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지? 요거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 함수의 개수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딱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